2월 모의평가 공통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주요 문항 14번, 15번, 21번, 22번만 진행을 할 거고요. 다른 문제는 사실 그런 게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 문항만 해설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통을 봤을 때 문항이 다 킬러 문항이 없었죠. 킬러 문항이 딱히 없었고, 이 시험지에 대해 공통에 대해 어떤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문제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4번, 15번 이 되겠고요. 그 문제들이 왜 의도적으로 다운그레이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2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결국에 평가원이 이 고일 소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우의 수를 갖고 왔다는 건 사실 경우의 수를 지금 수원에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합 계산이 60, 50 이런 거고, 사실 크게 확통 선택자가 유리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고1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공통 내문항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자, 14번은 어떤 부분에서 다운그레이드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풀이를 해보자면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0이 되니까 코사인 b파이 x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a 더하기 2가 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볼 때 a가 양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는 반드시 우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얘와는 같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시그널 개수가 15개라고 했는데요. 15개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줄 거냐면, 일단 이 코사인 b파이 x를 관찰하겠습니다. 코사인 b파이 x는 뭐죠? 주기가 b파이분의 2파이니까 b분의 2의 주기를 갖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구간이 뭐죠? 0에서 2까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요만큼, 즉 b번 주기가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를 해석을 해볼 건데 15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 곱하기 5, 두 번째는 1 더하기 2 곱하기 7인데요. 여기서 다운그레이드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15는 한 주기에서 결국에 이거는 몇 번씩 나올 수 있죠. 각각 2번이나 1번, 혹은 0번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두 개를 합쳐서 n번 나온다고 하면 그게 이제 b회 반복된다고 해서 이게 n이고 이게 b거나 이게 b고 이게 n이고 두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을 이제 정답 케이스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운그레이드인 이유는 이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범위의 주의를 해보자는 건데, 범위를 봤을 때 지금 0과 2에 모두 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0이랑 2가 모두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기 플러스 1개가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코사인 b파이 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쭉쭉쭉 갈 텐데 여기와 여기가 처음과 출발점이라고 하면 만약에 1이라는 값이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 중에서 1이라는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다는 점이 두 줄기인데 여기 하나가 더 생기고 이렇게 돼도 세 줄기인데 하나가 더 생기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1이 있다면 줄기 더하기 1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이 범위를 보지 못해서 이 범위를 잘 해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 케이스가 정답이 되게 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되게 어렵고 무서운 문제였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범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설계를 한 것은 의도적인 다운그레이드라고 보인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해석을 해보면 너무 자명합니다. 결국에 플러스 1이라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 중에 1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얘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1이 될 수 없고 2분의 1은 당연히 1이 아니니까 이 케이스가 아웃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는 케이스는 이거밖에 없는 거고요. 이건 이제 두 개로 추릴 수가 있겠죠. B, N, B.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사인 B 파이 X가 T와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거 한 주기에서는 근이 많아봤자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서 두 개, 많아야 두 개, 이 친구에서 많아야 두 개인데 합이 다섯 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가 기각이 되는 거고 이 케이스가 맞게 됩니다.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 주기가 5번, 그러니까 B가 5로 확정이 되고요. 한 주기에서 3번 만난다 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친구로 보면은 코사인 B 파이 X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2분의 1이 여기 거지니까 교점이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얘에 의한 교점은 딱 하나여야 되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인데 a 더하기 a는 2, 따라서 a 더하기 b는 7 구조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5번은 조건이 되게 특이한데요. 상수항이 0이다 라는 조건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상수항 0을 사용해서 x는 0을 근을 갖는다 라는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게 굉장히 특이한 문제고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풀어볼게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변형이 된다든지 결국 수능, 그러니까 이 조건을 뭐 수능에 갖고 갈 수도 있겠고요. 내신 출제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만약 상수항이 0이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모든 항의 개수합이 0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F1이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는 1을 그대로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짝수 차수항, 홀수 차수항이 개수합을 뺀 게 0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죠? F-1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변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가주권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 p, p 더하기 3에서 어떤 함수 그냥 hx가 근을 갖는다, 아니 그냥 fx로 할게요. fx가 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즉 양수이거나 음수이기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일 텐데, 이러면 절대값 fx의 값과 fx의 면적을 절대값 씌우기 같겠죠. 따라서 이 구간에서 근이 존재해야 한다 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냐면 중근을 가지면 결국엔 똑같죠.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면서 그 근이 중근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능하다 라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만족시키는 범위가 뭐였죠? 0p3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전에 만약에 fx가 근을 3개 갖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근을 a, 여기 근을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p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p 범위는 이걸 만족시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p에서 p 더하기 3이라는 범위 안에 주근이 아닌 근을 가지면 주권을 만족하기 때문에 범위는 a-3에서 b까지 되겠죠. 따라서 가장 작은 p와 가장 큰 p의 차이는 b 빼기 a 더하기 3이 될 텐데요. 얘가 3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모순이죠. 왜냐면 b가 a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fx는 근을 3개 가질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뭐 근을 2개 갖거나 1개 갖겠죠. 여기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케이스를 생각해 볼게요. 이 케이스에서 위에서 x는 0을 근으로 갖는다 했잖아요. 그쵸? x는 0을 근으로 가짐을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했는데, x는 0을 근으로 가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기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가 답이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케이스라든지 이 케이스라든지 이런 케이스, 즉 중근 더하기 그냥근 이라는 건데, 만약에 이 그냥근이 0이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 이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x는 0이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냥 근에 의해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그냥 근이 뭐냐 했을 때 그 근을 뭐 알파라고 해보면 우리가 알파 빼기 3에서 알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파 빼기 3 알파가 되다 보니까 뭐죠? 그냥 근은 3이 돼요. 따라서 x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조건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fx가 이렇게 생긴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생겼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이 상황은 뭐죠? 이 상황에서 나를 보면 q는 이제 0에서 1 사이니까 이 함수를 살짝 올렸을 때 살짝 올렸을 때 구간 0,3에서 근을 갖지 않는다 라는 얘기인데, 그냥 갖는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 함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0,3에서 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함수의 최고차원 계수는 양수여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범위까지 근이 있고 어떤 범위부터는 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임계점이 1이 되죠. 따라서 이 함수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거죠. 3차 함수 최소값은 k 4 마이너스 1,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4, 1이 나옵니다. F6은 3의 3이니까 4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15번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부터 fx를 이렇게 문제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거고, 여기서 fx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fx가 그 값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그럼 fx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랬을 때 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음수의 예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연속인 t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결국에 뭐죠 이게?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의 어떤 점과 이 함수의 어떤 점에 y 값이 같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렇게 예측이 되고 또 다시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측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과 점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읽으면서 알파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GT는 불연속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참선 이렇게 생겨야겠네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인데요. 관찰을 같이 해보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측이 되다가 이 점에 이 되면 뭐가 되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 GT가 뭐야? 지금 알파의 최대값이니까 올라오다가 이쪽으로 점프를 해서 알파 GT가 여기 지키게 돼요. 다시 내려가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내려가요. 즉 함수값으로 친다는 이렇게 한번 점프를 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불연속점이 딱 하나가 되는데요. 그게 아닌 상황들을 관찰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그 값이 없는 상황이 똑같으니까 연계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점을 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럼 뭐죠? 이 구조가 두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인 점이 반드시 2개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이게 2차 함수 대칭성에 의한 건데, 2차 함수가 대칭이니까 여기서 어떤 그 불연속이라는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여기서도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t는 3이 시점이 되면서 t는 3에서의 값 뭐죠? 마이너스 6이 여기 p f가 요 극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극값은 뭐죠? 1이네요. x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즉 프라임 1은 0. x는 1에서 f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마이너스 6a 더하기 5 그리고 t는 3에서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극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니까 A는 3이 되고요. 표현 x를 풀어보면
3x 제곱 2x 더하기 b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3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죠. 그래서 b가 함수가 되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대입을 하면 c까지 나오면서 f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문제였다. 공통 마지막 문항 25번 22번은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특성이 뭐냐라고 한다면 수열의 모든 항이 A1, A3에 의해 컨트롤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들을 좀 써볼게요. A1은 1이고 A2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2로 A4는 여기서 이렇게 3로 A5는 여기서 이렇게 5로 이렇게 할게요. A6는 여기서 이렇게 별로 가죠. 이거 쭉 항의 정리를 하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 더 A7은 여기서 A8은 여기서 4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 구조를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항들은 A1, A3에 의해서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들도 결국에는 A1에서 나온 A4가 A8을 결정하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뒤에를 관찰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A15, A13 이런 값들도 A3에 의해 결정되고 이것보다 더 큰 값들도 그 전에 있는 항들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건 결국에 A1이나 A3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조금 더 써보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수열의 모든 항이 A1, A3에 의해 컨트롤이 되니까 결국에 AK는 10에 근본이 A1이 나 A3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10은 A1에서 출발을 해서 이 작용이나 이 작용을 거쳐서 10이 되고 혹은 A3는 A3인 4에서 출발해서 이 작용이나 이 작용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나열을 해보면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쓴 모든 케이스들에 의해서 있는데 그게 과연 겹치지 않을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당연히 겹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 어떤 수는 하나의 길에 의해서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길이 생긴 게 다르다는 거죠. 어떤 수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중복이 없을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1이고 이걸 계산해보면 61 곱하기 2가 되는데요. 61은 1 5개와 4개를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통이라는 거고 2가 틀린 거죠. 요 4. 그 플러스 4를 하는 게 이제 플러스 3, 4인 플러스 3을 할 거냐, 4인 플러스 1을 할 거냐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보면 이렇게 되죠. 뒤에를 다 더하면 32가 되고 이렇게 공통 문제 해설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